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과연 고양이들이 불만이 있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보이는 행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PD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하죠? 카드를 긁는다. 그렇죠. 무슨 비용이라고 해서 저희에게는 크레디트 카드가 있죠. 저도 가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감을 느낄 때, 불만이 생길 때는 미친 듯이 한 곳에서 쇼핑을 하기도 해요. 저도 지르는 거는 좋아하니까 개인적으로 애플스토어를 간다던가 백화점을 가진 않는데, 일단은 또 이것도 TMI라고 또 자르겠지. 많은 분들이 나는 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아니면 내 삶은 불행한 것 같아, 불만족스러워 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겠죠. 누구는 단 거를 먹을 수도 있고, 누구는 잠을 잘 수도 있고, 술을 막 마실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누구는 친구와 대화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고양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불만이 있고 난 불행하다는 감정,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감정이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작은 시그널들부터 큰 시그널들까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양이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작은 시그널들이 있어요. 고양이가 긴장을 탄다, 약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코가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발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얘네들 원래 땀이 잘 안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털로 덮여있기 때문에 장액샘이 없어요. 병원에 데려가 보신 적이 있는 많은 집사님들 아실 거예요. 병원에 가면 고양이들이 갑자기 땀이 흥건해져 있어요. 갑자기 단증이 오는 애들처럼 긴장 많이 한 거죠. 약간 긴장을 했을 정도면 갑자기 입맛을 다지기 시작해요. 쩝쩝거린다던가, 혀로 코 주위를 핥는다던가, 이 행동이 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갑작스럽게 그루밍을 할 때가 있어요. 그루밍이라는 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또 그런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갑자기 스크래칭, 갑자기 긁으면 안 되는데 가서 막 스크래칭을 한다던가, 아니면 벽지를 막 긁는다던가, 이러한 것들 또한 불안감, 나는 지금 행복하지 못해 라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긁으면 안 되는 것들을 긁는, 스크래칭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래처에 대한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수직 스크래처는 필요하고, 스크래칭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으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엔 마킹, 자기가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서 이게 마킹 행위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행동인지를 잘 보실 필요도 있어요. 기분 전환, 스트레스 풀기 위한 행동이 대표적인 게 그런 경우죠. 막 잘 놀다가 잘 못 잡았어, 실수했어, 뻘쭘했어. 그럼 갑자기 가서 막 긁는 애들 있거든요. 스크래칭 하는 애들. 이것도 하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영역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암컷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수컷인데 중성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줌 스프레이를 막 하는 애들도 있어요. 보통 고양이가 중성화 했는데 잠복관이었나? 아니면 중성화 했는데 중성화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되게 영역적인 불안감, 내가 공간적으로 만족을 못하고 있어 라는 것들 때문에 벽에다가 스프레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킹 행위를 과도하게 소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활동량이 확 떨어져요.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고양이들이 하루에 수면 시간이 14시간, 짧게 자는 애들은 10시간, 건강한 애들, 활동량이 많은 애들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자고, 쉬는 시간이 한 6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8시간에서 20시간을 쉬거나 자는 시간인데, 이거보다 얘가 왜 하루 종일 잠만 자네? 아니면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아? 라는 거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너무 무기력하다라는 거는 건강상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혈액 검사라든가 기본적인 검사를 받고, 그게 깨끗한데도 만약에 얘가 너무 무기력해졌다라는 거는 상당히 스트레스, 우울감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거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하기 싫죠. 의욕도 없어지고 먹고 싶지도 않아져요. 식욕이 없어집니다.
고양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생긴다?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경우에는 식욕이 없어지는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생겼다던가, 같이 생활하던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다던가, 뭐 유학을 갔다던가, 뭐 결혼을 하셨다던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새로운 고양이 가족이 왔다던가, 이러면은 애들이 잘 먹던 애가 갑자기 안 먹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거기 플러스 알파로 더 대박인 상황은 숨어버린 애들도 있다. 숨어서 안 나온다. 이거는 상당히 고양이가 보이는 불만족, 불행한 시그널 중에 되게 심각한 경우죠. 이게 이제 더욱 심해질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염려하는 강박적인 행동, 단순 그루밍이 아니라 과도한 할기라던가 자해하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최악의 경우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이를 불행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세 가지의 R을 지키는 거를 강조합니다. 사람한테 행복이라는 거는 세 가지의 F래요. 패밀리, 어떤 가족 구성원이 되게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피트니스, 건강함, 자신의 몸의 건강함이 행복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프리덤, 그러니까 자유, 뭐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이러한 자유로움이 행복에 영향을 되게 미치는 거죠. 루틴, 규칙적인 스케줄, 생활 스케줄을 만들어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시계를 볼 수 있고 보호자가 오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것들, 노는 시간을 인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고양이들은 철저하게 보호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생체 리듬을 갖고 거기에 생체 리듬을 맞춰서 생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루틴을 짜서 고양이한테 제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침 먹는 시간, 뭐 쉬는 시간, 아니면 먹이 장난감을 쓰는 시간, 뭐 양치 시간, 뭐 발톱 깎는 시간, 이러한 루틴은 주중,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일할 때 스케줄 하나와 주말 스케줄, 이 두 스케줄을 짜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 추천해 드려요. 두 번째 R은 룰, 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혼돈을 하시는 게 이러한 규칙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불안감 및 불행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양이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가이드를 주는 거는 보호자님의 역할이 되게 큽니다. 제가 예전에 고양이를 부탁해서도 안돼 교육이 안 되는 보호자님들이 많다라고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고양이가 앙 하고 물었을 때 보호자님들은 안 돼,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행동학적으로 가르쳐 주는 방법은 고양이에게 안 돼라고 한다기보다는 이 행동을 함으로써 얘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에 얘 주머니에서 돈 5만 원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뭔가를 잃었잖아요. 잃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행동을 안 하게 됐죠. 왜냐면 나한테 손해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앙 물었을 때는 그냥 말 없이 그 자리를 뜨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양이는 보호자를 당연히 엄마처럼 생각하고 좋아하는 상황이고, 이 좋아하는 게 내가 앙 물었을 때, 아 하고 물었을 때 사라지게 되면 내 좋아하는 게 사라졌습니다. 뭐 게임기가 사라지든 돈이 사라지든 사람으로 치자면 그러한 상황들로 만들어서 이 행동을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되는 행동, 잘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0.5초에서 3초 내에 잘했어라는 뭐 음성 언어랑 함께 보상을 주는 것도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R은 리추얼, 그러니까 의식적인 거예요. 고양이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본능적인 것과 되게 맞닿아 있는데,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고, 영역 안에서는 이 안전감이라는 거를 항상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사냥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냥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놀이 제공, 그 다음에 환경 제공이 매우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첫 번째 루틴 안에다가 녹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직 공간이 충분히 있는지, 숨을 공간이 있는지, 장난감이나 아니면 먹이 장난감이나 행동 유발 장난감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치를 해서 이 루틴, 이 스케줄 안에 넣어놓는 게 고양이가 불행하지 않고 불만이나
어떤 불안감을 안 갖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